대정부 질문 이틀째, 오늘은 외교 통일 안보 분야입니다. 오늘 역시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국에 대한 질의가 쏟아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 정책을 놓고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오늘 질의자로 참여한 국회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자, 오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인데 국방부 네. 장관이 아마 참석을 해서 그런지 야당 의원들은 역시 그 국방부 장관에게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질의를 집중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예. 뭐 당초에 언론 보도에서도 추미애 장관 없는 추미애 장관 질의가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와 뭐 의견을 달리하는 의원님들도 계셨지만 또 외교안보 통일 분야에 중점을 맞춰서 또 질의를 주시는 야당 의원님들도 있으셨습니다. 다만 좀 눈살 찌푸리게 만든 건 이미 답변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 반복되는 과정에서 불정사나워 보인다 싶은 질문들이 공방이 계속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국방부 장관에게 사과를 계속 요구하면서 사오정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았습니다만. 어찌되건 간에 국회가 감시자의 역할이고 또 재정부 질문이라는 게 많은 권한이 국회의원에게 주어져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답변하는 우리 부처 장관에게 인신공격성 그리고 또 모멸적 감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조금 삼가셨더라면 어땠을까 아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례들 의원실로 제보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막 거시한 사례들이 물론 뭐 제보가 들어왔고 그렇겠지만 뭐 흡사 시험 문제 풀듯이 그러니까 장관을 향해서 반복되는 모습에 질의 시간도 짧으시고 사실은 외교, 통일, 안보 각 분야에 걸친 이제 균형적인 어떤 질의에 또 관심도 하태경 의원님도 없지 않으실 텐데 또 외교 문제에 관심 많으실 분이거든요. 근데 왜 그 부분만 치중하시나 그 부분도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관련해서는 언론과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면 여당이 이제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적극 방어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결국은 이렇게 정쟁으로 흐르게 되면 국민의 피로감만 높아지는 거니까 결국은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검찰 조사를 좀 기다려보면 어떨까 싶긴 한데 일단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도 못 믿겠다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스탠스여서 만일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우리는 못 믿겠다. 특임 검사로 가자. 그럴 때는 여당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지금 뭐 다음 수단 또는 뭐 사퇴를 요구할 때는요. 그에 상응한 정도의 어느 정도 요건이 갖추어졌다 싶을 때 국민이 동의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늘 뭐 인터뷰 과정에서나 여러 군데서 말을 하지만 상황에 비해서 수단을 강공을 할 때는요. 결국 역풍은 그렇게 주장하는 정치 세력에게 오게 됩니다. 저는 검찰 수사를 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결과를 보고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결과가 아니다,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다라고 해서 비판을 한다든지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판단의 하나하나의 근거를 쫓아가면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진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검을 통해 가지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뭐 못 믿겠다 아니다 그때 가서 말씀하시면 되죠. 지금은 오로지 정치적 공격을 위한 조금 짜놓은 틀 안에서의 공세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후에도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그와 같은 방식이어서는 안 될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 전에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국민께 보여드릴 때인 거죠. 알겠습니다. 뭐 추 장관 아들인 그 정도 하고요. 오늘 의원님도 대정부 질문 하셨죠? 네네. 어떤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까? 지금 외교안보의 현안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일본이라든지 미국 상황 등등 다 있고 그 안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한 깝깝함들도 있을 건데요. 세부적인 이제 현안들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굵직하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한반도의 방향에 대해서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지금은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단어지만 아마 우리 진행자분들도 어린 시절 애국가만큼이나 많이 불렀던 노래가 우리에서 오는 통일인데요. 그런 큰 그림의 미래를 세웠던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현안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좀 장기적 안목에서 좀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 얘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는 외교부나 통일부에만 맡겨놔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 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물론이고요. 국민,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사실 그 상징적인 예로 미국 하원에서 작년에 통과하고 또 미 상원에서 이번에 통과했던 국방수권법 안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 종전선언 결의안 이번에 173명 의원이 내고 나니까 우리나라는 뭐 지금 이 시국에 무슨 종전선언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은 이미 우리 한미동맹 강조하잖아요. 미국 의회는 이미 여야가 만장일치로 End to Korean War이라는 말을 역사적으로 집어넣습니다. 미 의회가 의결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동맹국의 인식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그 문제를 좀 지적을 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국회 역할 다시 되새기면서 제가 요새 뭐 강철비 영화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 영화 보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통일하시겠습니까? 하고 우리 국민의힘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 좀 여쭸는데요.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큰 그림 안에서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하자는 제언을 드렸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을 듣자니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네. 그 요즘에 10대, 20대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많이 주고 있다고 해요. 설문조사를 하면. 그 네. 이유가 뭐 막대한 통일 비용,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네. 분단 비용이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먹거리는 뭐 북한에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정치권에서 혹은 또 학계에서 이런 걸 좀 많이 알려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맞습니다. 젊은 세대가 민중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는 당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오늘 또 조정훈 의원님의 또 질의도 있었는데요. 그건 통일에 대한 이제 거부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일에 대한 화제를 건강하게 이끌어 가고 있지 못하는 기성세대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통일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통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정치권이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던 우리 국민들 그리고 젊은 세대는 예외로 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이제 국가 재정을 염려하면서까지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뭐 지원금과 관련된 화두가 또 뜨겁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보다 더 막대한 금액이 방위비로 쓰이고 있다는 거, 국방력 증강을 위해서 정말 그 금액은 상상도 그 금액을 논의하는 국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는 지금 국회 안에서는 없었거든요. 예. 아마 저도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었는데요. 그처럼 우리가 분담 비용이라고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이제 적재적소에 쓰이는 이제 비용이 됐더라면 다른 공방들을 정말 불필요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지금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거나 아니면은 세계 경제의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서 확장 재정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불식시킬 만큼의 막대한 비용이 우리는 군사 비용에 쓰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국민의힘의 박진 의원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된 상태다, 혹은 북한 편향적이다, 통일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문재인 정권이 친북 저자세로 나오고 있다. 한미동맹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야당이 말하는 한미동맹과 여당이 말하는 한미동맹이 다른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진 의원 같은 경우는 미 의회와 교류도 또 충분히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스스로도 아마 이제 가장 그 선봉에 서 있다고 인식하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의 이런 인식은 본인은 좀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하는 결의안을 작년과 올해 지금 통과를 시켰는데 결의 내용을 통과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식 없이 이제 좀 맹목적으로 한미동맹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리고 또 북한 편향적이라는 어떤 이념적 성향의 몰아붙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내에서의 어떤 정쟁적 요소만 좀 부각시키는 것 같아서 사실 아쉽습니다. 진정한 한미 동맹은요.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되려 통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건 통일로 대체될 수 있는 건 우리 국민의 안전이고 국민의 행복이거든요. 저도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고 나머지 외교적 화두들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종속 변수로 존재하는 겁니다. 한미동맹 굳건해야지만 그 역시도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 절연한 이제 동맹 의지를 갖는 겁니다.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의원님 뭐 작년, 재작년 어쨌든 뭐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올해 들어서 뭐 코로나19 탓도 있습니다만 전혀 그 교류의 장, 대화의 장이 안 열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뭐 어떻게 이게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미국 대선 상황 그리고 또 일본의 상황 그리고 코로나 상황 변년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한국이 주도적으로 더 대화에 주도권시지 못하냐 뭐 이런 얘기도 가끔씩 이제 야당 측에서도 합니다만은 그 부분 역시도 우리 지금 정전 상태 그리고 또 휴전협정 관여자가 인근 주변국 우리 강대국이 이제 주요 변수였다는 것도 모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시위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사실은 인내심을 가지고 이 예전 냉전 시대와는 또 다른 어떤 힘의 이제 이전들이 이제 경제력 등등에서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안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최선으로 가장 확장된 폭의 외교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뭐 미국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프라이즈로 10월 중에 김 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뭐 트럼프 대통령 이제 대선 상황 등등과 맞물려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저도 전해 듣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제 저희 여러 상황들이 이제 늘 뭐 이벤트처럼 서프라이즈처럼 전해지기도 했고 그것들이 뭐 이벤트에 불과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황들을 또 축복해 가고 있기도 하거든요. 제가 뭐 가능성 여부를 본다기보다는 이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아니라 어떤 정치 세력도 그 방향에 대해서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게 뭐 10월이 된다, 뭐 올해 말이다, 내년이다 하는 뭐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 예측 이런 걸 떠나서 그 방향과 어쨌든 이제 묵묵히 걸어가서 이뤄낼 성취들은 전 좀 확신이 있습니다. 미국 정치 세력 역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정치 세력,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권을 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는 그 흐름은 바꿀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짧게요. 그 일본의 새 총리가 나왔는데 일본하고 관계 개선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한일 뭐 정치적 갈등만이 아니라 경제 갈등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외교의 다변화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저 민간 외교가 아니라 시민사회, 시민들이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테이블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요. 외교 주체로 참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일 관계는. 적극적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